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벌써 2021년이 됐습니다. 저는 그동안 새로운 회사에 적응도 하고 또 보시다시피 새로운 곳에 이사를 오느라 영상 업로드가 좀 늦어졌어요. 이상 제 짧은 근황이었고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받았던 댓글 중에 중국 자유여행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계획을 짜야 될지 모르겠다. 간단한 팁 좀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여행 갔던 기억을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는 중국 자유여행을 혼자서 갔죠. 혼자서 총 3번 갔었는데요. 첫 번째는 북경 상해 같은 대도시, 관광도시 위주로 갔었고, 또 두 번째는 운남, 그리고 세 번째는 서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달 동안 여행을 다녀왔어요. 목소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좀 불안한 마음에 처음에는 사람이 많은 대도시로 갔었고, 점차적으로 단계를 높여갔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여행했던 기억을 되짚어보면서 나름의 카테고리를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지역 선정이죠. 북경이나 상해 같은 대도시를 가본 저는 어느 날 문득 좀 새로운 곳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펑유추알에 올려서 중국인 친구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친구들이 다들 추천하는 지역이 서북 지역이었고 특히 칭하이유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어디지 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했는데 우유니의 소금 사막처럼 너무 예뻐서 그 사진을 보자마자 꽂혀서 여기를 가야겠다 하고 여행을 결심하게 됩니다. 사실 서북 지역은 한국인들이 잘 여행을 안 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신비한 느낌도 들었고 또 이 쓸데없는 도전 정신도 생겼고 그리고 남들이 안 가본 곳이니까 내가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소개를 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저는 네이버 블로그에 검색을 해봤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북경이나 상해에 비해 정보가 많이 없었고 또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중국에서 오랫동안 유학 생활을 했던 분이나 아니면 중국어를 잘하는 여행 고수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글을 보면서 뭔가 도시의 유명한 명소나 약간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는 있었지만 동선이라든지 뭐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바이두에서 검색해서 이미지나 관련 정보를 보고 제가 여행을 갈 만한 곳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서안, 두낭, 장해, 차카여무, 충칭 등등 지역을 선정을 했죠. 사실 항저우랑 상해는 이미 다녀온 곳인데 이번에는 단순히 친구를 만나러 갔던 거기 때문에 여행 루트 짤 때 되게 고민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서북 지역이랑 정반대잖아요. 근데 어차피 장기 여행을 하다 보면 분명히 여행 막바지에 지쳐 있을 거기 때문에 그냥 친구네에서 편하게 쉬면서 여행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일정을 마지막으로 미루고 처음에 도착할 지역을 어디로 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을 아끼자였기 때문에 비행기표를 검색해서 그나마 제일 저렴하고 좀 대도시인 서안으로 결정을 하게 됐어요. 사실 중국 내에서 이동할 때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편한데 제가 기차 여행을 고집한 이유는 예전에 상하이에서 칭다오로 넘어갈 때 그때 비행기를 탔었는데 좀 심하게 흔들렸어요. 그 느낌이 지금도 남아있어서 저는 좀 꺼리는 편이고 또 제가 원래 기차 타고 풍경 보는 것도 좋아해서 일단 테마를 기차 여행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을 여행할 때 그 지역의 뭐 명소나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지만 지역과 지역 사이에 연결되는 부분은 저희가 놓치잖아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이 연결된 부분에는 어떤 게 있고 어떤 풍경인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기차 여행을 정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았어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기차 문화도 많이 발달을 해서 뭐 기차 타고 돌아다니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꾸 거리네. 그리고 제 여행 스타일은 뭐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철저한 배낭여행 스타일인데요.
숙소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먹고 먹을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길거리에서 먹거나 아니면 좀 저렴한 사람 많은 곳에 가서 먹거나 그리고 웬만하면 걸어 다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좀 저는 풍경이나 명소를 보는 걸 좋아해서 그 위주의 여행을 합니다. 네. 어쨌든 혼자서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좀 최대한 돈을 아끼자는 주의였어요. 네, 이렇게 서안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끊고 여행사 통해서 비자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대략적인 루트를 정해야 되는데요. 저는 일단 지역을 선정했으니까 루트 방향만 생각을 해요. 뭐 서안 갔다가 두낭 갔다가 충칭 갔다가 이렇게 돌아와야겠다 생각만 하고 초반에 도착하는 뭐 두 번째, 세 번째 도시까지는 숙소를 미리 예약을 해놓습니다. 왜 미리 해놓냐면 어쨌든 중국 여행 초반에는 긴장도 많이 하고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 좀 계속 숙소를 정하고 신경 쓰기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 미리 예약을 해놓고 갑니다. 네. 근데 이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뭐 각자 편한 스타일대로 하는 게 좋겠죠. 제가 주로 예약하는 곳은 트립닷컴하고 아고다였는데요. 참고로 홍보 아닙니다. 네. 관련이 1도 없어요, 저는. 네. 이 두 군데인데 일단 여기서 사람들의 후기나 그리고 역이나 번화가와의 접근성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금액 위주로 숙소를 선정을 해요. 일단 저는 가난한 배낭 여행자이기 때문에 금액이 제일 중요해서 금액 위주로 봤었고 또 1인실, 2인실 저는 필요 없어요. 그냥 6인실도 괜찮고 10인실도 괜찮고 그런 거는 별로 이렇게 예민하지 않은 편이라서 그래서 더 저렴한 곳을 선택할 수 있었고 또 숙소 후기를 보면 그곳이 깨끗한지 뭐 관리가 잘 되는지 파악을 할 수 있었고 지도에서 그 교통이 편리한지 아니면 번화가의 거리가 이동 동선이 괜찮은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네, 사실 중국인들이 쓰는 숙소를 가고 싶었는데 거기는 결제 방식이 어려워서 그냥 깔끔하게 아고다나 트립닷컴에서 예약을 하고 갔어요. 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가고 싶은 명소를 선정한 뒤에 중국어로 다 찾아서 적어 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이두에서 검색한 다음에 위치를 파악하고 이동 동선이라든지 뭐 시간 등을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그 도시에서 며칠 동안 머물러야겠다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여행하다 보면 분명히 중국인들한테 길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그때 뭐 여기 어떻게 가요?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여러모로 진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고자 하는 명소를 중국어로 알아놓는 게 진짜 꼭 필수인 것 같아요. 서안을 예로 들자면 병마용 회족거리 성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이두 지도에서 검색을 해봅니다. 한 다음에 내가 머무를 숙소와 그 각각의 위치를 파악하고 동선이라든지 거리, 시간 등을 계산하는데요. 여기는 낮에 몇 시까지는 너무 디테일하고, 낮에 가서 뭐 몇 시간 머물러도 괜찮겠다. 뭐, 여기는, 저녁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그 도시에 머무를 기간이 대충 나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4일 정도 머무르고 15일에 다음 도시로 넘어가야겠다. 생각을 하면, 다음 도시로 넘어가는 날짜에 맞춰서 기차표를 검색해 봅니다. 저는 기차표는 트립닷컴으로 예약을 했는데요. 실시간으로 잔여 좌석이라든지 기차 시간을 확인할 수도 있고, 거기서 예매를 하면 무슨 바코드 같은 게 발급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그 매표소 창구에 가서 보여주면 딱 찍어가지고 기차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차표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었고,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기차역이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다음 도시로 이동할 때 내가 머무를 숙소와 그 역이 가까운지도 계산을 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머무를 숙소가 항저우 난짠에 있는데 나는 항저우 베이짠에서 내려서 한참을 또 이동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물론 시간이 없거나 기차표가 막 애매할 때는 저도 일단 되는 대로 기차를 타고 떠납니다. 네. 그리고
다음 도시 이동할 때 제일 좋은 거는 도착 시간이 아침이나 오후 정도로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왜냐면 제가 양사에 도착했을 때 그때 저녁 8시였는데 저는 사실 뭐 주위에 대중교통이 있고 잘 돼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시골, 깡시골 느낌이었어요. 내리는 사람도 많이 없고. 저는 매우 당황했던 게 그냥 그 헤이처 삐끼 아저씨 같은 사람들밖에 없고 옆 주변이 아무것도 뭐가 없는 거예요. 진짜 깡시골인 거죠.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일단 사람들 한 두세 명이 가는 곳으로 막 따라왔어요. 그래서 따라왔더니 다행히 중심지랑 왔다 갔다 하는 그 버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버스도 마침 8시 20분이 막차여가지고 부랴부랴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진짜 15분만 늦었어도 아 그때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길이 아예 진짜 칠흑같이 어두운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때 좀 많이 긴장을 했었죠. 그래서 웬만하면 그 다음 도시 도착할 때는 대도시면 솔직히 상관없는데 이런 양삭이라든지 두낭 같은 도시는 뭐 오전에 도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기차표도 그러지만 숙소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란저우나 충칭이나 이런 데는 괜찮아요. 근데 양삭, 두낭, 장해 같은 이런 도시는 미리미리 예약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아서 좀 기차표 매진도 잘 되기도 하고 숙소도 소도시는 좀 많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냐면 중국은 또 특이한 게 외국인들이 묵을 수 있는 숙소가 있고 묵을 수 없는 숙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아고다나 트립닷컴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사이트라서 묵을 수 있지만요. 액티비티는 게스트하우스마다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통해서 중국인 친구도 만날 수 있고 또 편하게 새로운 장소도 갈 수 있어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게스트하우스가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 하는 스태프들도 많았고 물론 이제 몇몇 게스트하우스는 영어가 안 돼서 저는 이제 중국어가 되니까 괜찮았는데 좀 난감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근데 굉장히 친절했어요. 결제 방식은 저는 현금 박치기를 현금 박치기를 했습니다. 사실 가기 전에 예산을 좀 정확하게 짜고 갔어야 되는데 제가 처리할 일들 때문에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미처 생각을 못해서 급한 대로 이제 환전해서 들고 갔는데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는 QR코드가 대세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현금을 내면 상인분들이 막 생소해하거나 잔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네. 뭐 찾아보니까 한국에서 쓰는 신용카드랑 알리페이를 뭐 연동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는 얼핏 들은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고요. 뭔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중국에서 만든 통장이 없어서 그냥 현금을 들고 갔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여행을 하다가 돈이 떨어져서 난감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제가 친구한테 한국 돈을 보내줘요. 그 친구가 아는 친구가 중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한국인이에요. 이 친구가 한국 돈을 그대로 보내주고 이 중국에 있는 한국인 친구가 나랑 같이 있는 중국인한테 위안화를 보내줘요. 그러면 이 중국인은 나한테 현금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무려 띵띵띵 3단계를 거쳐서 현금을 조달받아서 그렇게 여행을 이어갔습니다. 뭐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12안에도 벌벌 떨면서 엄청 돈을 아끼면서 다녔거든요. 아 진짜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좀 많이 힘든 여행이었어요. 네. 여러분은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하셔서 저처럼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짐은 제가 진짜 최소한으로 가져갔는데 일단 장기 여행이기도 했고 제가 뭐 사진 작품을 찍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옷은 무조건 편하고 캐주얼한 것으로 챙겨갔어요. 그리고 어쨌든 게스트하우스에 하루만 묵을 게 아니라서 그때그때 빨래도 할 수 있어서 옷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진 않았습니다.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거의 맨날 똑같은 옷을 입고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중국은 지역마다 온도가 너무 달라서 저는 반팔부터 긴팔까지 고루고루 가져갔었어요. 제가 가을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은 되게 더운 여름 같은 날씨인데 또 어떤 지역은 좀 쌀쌀한 가을 날씨더라고요. 그래서 계절감 있는 옷을 챙겨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행하다가 감기 걸리고 아프면 서럽잖아요. 네, 그 서러움을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미리미리 옷을 좀 충분히가 아니죠. 좀 넓게, 폭넓게 가져가되 좀 간소화시켜서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중국어를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중국어를 기본적으로 조금은 보실 수 있으면 바이두 지도가 진짜 필수거든요. 거기 보면 뭐 도보로 이동하거나 뭐 버스 타고 이동할 때도 이동 시간이라든지 버스 노선 같은 걸 파악하는데 진짜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여행할 때 진짜 바이두 지도만 맨날 켜놓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길 찾는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영상 촬영은 사실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상미를 추구하는 스타일이라서 이번에 소니 카메라를 가져갔던 거거든요. 근데 중국에 도착하고 며칠 안 돼서 너무 후회했던 게 무겁기도 하고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까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 갈 때마다 노트북은 사물함에 넣어서 자물쇠로 꼭꼭 잠그고 카메라 들고 다닐 때도 엄청 신경 써서 다니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피곤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소니 그러니까 카메라를 이렇게 들어서 렌즈캡을 열고 이렇게 찍으려는 순간 그 준비하는 시간 때문에 풍경을 놓친다든지 아니면 이걸 준비하면서 상대방이 인식을 해버려서 갑자기 너무 재밌었던 상황인데 그 사람이 의식을 해버리니까 갑자기 이렇게 종료되는 적도 있었고 그런 게 좀 아쉽긴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촬영한 분은 저녁에 백업을 해놨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자, 이렇게 여행했던 기억을 되살려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을진 모르겠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선에서 답변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중국을 여러 번 여행을 했었는데 느꼈던 거는 물론 언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언어가 안 된다고 해서 여행이 재미없거나 여행을 못 할 것 같다 그건 아닌데 중국이란 나라는 특성상 중국어를 해야지 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도 영어를 못하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영어에 막 특화된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 중국어 공부를 하고 가시는 걸 추천하고 또 중국어를 하다 보면 거기서 새롭게 친구도 사귀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도 있고 길을 물어볼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뭐가 있죠? 네. 그리고 제가 한국인이니까 그들 눈에서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이 중국어도 하네? 이러면서 호의적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더 쉽게 사람을 사귈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성격 자체도 중국인들이랑 좀 잘 맞는 스타일이라서 여행에서 알게 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연락도 하고 잘 지내는 친구들이 생겨서 너무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편견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건데요. 물론 중국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중국은 되게 여러 지역이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그 지역마다 개성도 강하고 또 사람들이 좀 더 한국인에 비해서 이렇게 자기 주장도 잘하고 더 활달해요. 그래서 간혹 좀 당혹스러울 때가 있긴 하지만 그냥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사람의 본 모습 그대로를 이해하고 그냥 맞춰주고 또 오히려 그거를 즐기면서 같이 어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상대방도 더 잘 저랑 어우러지는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상
또 너무 급이긴 하지만 이상 저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에 봬요. 바이바이.